자, 19강에 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읽어봤는데 쌤이 굉장히 재미나고 나에게 어떤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의 소재였어요. 너희도 한번 재밌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쌤은 태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처음 접해본지라 굉장히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었던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9강 3번 가볼게요. 자, 2001년 6월에요. 어딜 여행하고 있었나 봐요. 어딜 여행하고 있었냐면, 괄호 좀 칠게요. 자, 백카운티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이제 뒤쪽에 있는 시골이니까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왜 오지, 그러니까 길이 잘 닦여져 있지 않은 약간 사막 같은 비포장 도로 같은 느낌 있죠? 그런 동네를 오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지 서쪽이에요. 칼슨 싱크라는 동네인가 봐요. 그래서 칼슨 싱크에 완전 그 비포장 도로가 엄청 가득 차 있는 그 서쪽 부분을 여행을 하는 중이에요. I set out. 자, set out은 약간 시작하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여요. 자, 시작하다라고 적어줄게요. 어디를 시작하기 시작했냐면 unimproved road니까 개선되지 않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선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결국엔 비포장 도로를 말하죠. 개선되지 않은 도로. 근데 어떤 개선되지 않은 도로를 시작했냐면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겠죠. That was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지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지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비포장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이거겠죠? 근데 어떤 비포장 도로였냐면요. That was clearly, 분명하게 mark, 표시되어 있어. 어이구야.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는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요? 이렇게 네바다의 이쪽에 네바다는 사실 주 이름이죠. 네바다 주에 여기에 분명히 표시되어져 있는 그 비포장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됐죠? 지도상에 나오고 있는 그런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suddenly 갑자기 beyond 넘어서 자, 어디를 넘었냐면요. 카넬이란 단어는 수로예요. 수로를 넘어서 자, 어떤 수로냐면 이것도 역시 도로상에 또한 보여져 있는 도로상에 나타나져 있는 그 수로를 딱 넘어서니까 이까지 괜찮죠? 물길이 있었나 봐요. 수로 같은. 그래서 그 도로상에 분명히 나와져 있던 그 수로를 지나고 나니까 도로가요. I was traveling 이렇게 괄호 치시면 되죠? 자, 괄호를 이렇게 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요렇게 꾸미거든. 다시. 내가 여행하고 있었던 그 도로가요. 바로 단지 그냥 끝나버린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지도상에 분명히 나오고 있는 도로를 가고 있었는데 그 도로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분사구문 들어가네요. disbelieving 이라고 나오니까요. 믿을 수 없으면서, 믿기지 않아서,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분사구문이고요. 약간 because를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믿을 수 없어가지고 I gauge, 나는 응시했어요. northward니까 북쪽을 응시했다 이거겠죠. through, 통해서. with가 잡초죠. bush가 덤불이죠. 그러니까 잡초와 덤불 사이를 통해서 북쪽을 그냥 멍하게 응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도상에 나오는 도로인데 도로가 갑자기 끝나버리니까 멍한 거죠. 됐죠? 오케이. 근데 there was 없었어. no trace는 흔적입니다. 여기서 도로의 흔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글 쓰는 입장에서는. 지도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있었던 도로인데 없어졌다 치기에는 도로의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 이상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요 일을 글쓴이가 경험을 했는데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런데 yet there is 거기에는요. 그것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겁니다. 지도상에는 그 도로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거죠. 재밌죠? This is a reminder. 이것은요.
자, 여기 좀 재밌더라 보니까. 여기서부터 재밌더라. 자, 이 일을 겪었는데 이것이 reminder,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명사예요. 이것이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뭐를 상기시켜줘요? disclaimer. 자, 밑에 나옵니다. 면책조항.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혹은 어떤 잘못된 오류를 저질렀어. 그때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항입니다. 책임 회피할 수 있는, 회피하게 해주는 조항인 거죠. 그래서 면책조항. 자, 그래서 이게 면책조항이라는 단어고, 잠깐만 보자. 여기서 대신 동격인 것 같고요. 자, 보시면 다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겪었던 것이요, 상기시켜주는 것이래요. 뭐를 상기시켜줘요? 지도 제작자의 map maker, 지도 제작자의 어떤 제작물에 대해서 면책 조항을 있다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조항이다 이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도 제작자가 어떤 죄라기보다는 자기가 만들었던 지도에 대해서 오류를 범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면책해 주는 거야. 야, 그럴 수 있지. 오케이, 네 책임 면제. 해주는 게 면책 조항인 거예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사례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도 제작자의 면책 조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지 이렇게 동격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정보는 this 아틀라, 이 아틀라라는 단어는 난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다. 지도책이라는 표현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 지도 제작자의 면책 조항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책의 정보는 맞아. 오케이. 이 지도책의 정보는 맞아. 맞거든? To the best knowledge. 최고의 지식으로 맞아. 근데 누구의 최고의 지식이야? Publisher.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최고의 지식으로 맞아. 근데 at publication time. 출판 당시에 그 출판업자의 지식 안에서는 최고의 지식으로 맞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출판 당시에는 이게 최고의 지식이고 맞는 지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 좀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뭐에 영향 받는 이란 뜻이에요. 원래 서브젝트란 단어가 주제, 학과, 과목, 피실험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백성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백성이란 뜻하고 피실험자라는 뜻을 한번 잘 보면은요. 어쨌든 밑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형용사로 서브젝트라고 해서 영향을 받는 이란 뜻도 돼요. 그래서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요거 내 같으면 중요 문장으로 좀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제작자가 딱 이제 자기가 나중에 살 길을 모색을 해놓은 거야. 이 지도는 내가 만들던 당시에는 완벽한 내용이야. 근데 이거 변화에 영향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자기가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을, 면책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잠깐만. 얘들아, 여기서 이 면책 조항이라는 게 사실은 동격의 접속사 대시였고 요게 주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5번 문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보자면 내가 경험했던 이 사건이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지도 제작자의 제작물에 대한 면책 조항이 놓여져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거기에 좋은 이유로, 타당한 이유로. 이까지 괜찮죠? 자, 이런 면책 조항이 있을 수 있는. 근데 사실 생각해봐. 이런 면책 조항이 있다는 게요. 이 지도를 이용하는 사람, 특히 이렇게 오지를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재수없고 짜증나는 상황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지도를 여행하다가 진짜 막 예상치 못한 어떤 그 재난을 당했다 쳐요. 갑자기 도로가 없어지면서 싱크홀에 빠졌다.
맞죠? 근데 그 지도상에는 도로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가 알고 보니까 움푹 파인 구덩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엄청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 그치? 근데 지도 제작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종의 면책 조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도를 보고 여행했는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가보자. 자, 여기서 this 포인트가 ought to의 동사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자, ought to는 should하고 똑같잖아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커플이 합쳐진 거니까 이제 결부됐다, 합쳐지면서 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 점이요, 합쳐지면서 뭐랑 합쳐지냐면요, 사실과 합쳐져요. 무슨 사실과 합쳐지냐면 대부분의 지도 만드는 지도 제작자가 만들어 놓는 거야. 뭐를요? 가끔씩의 unintentional, 이게 틀렸습니다. 얘들아, on을 빼야 돼요. 의도적인. 나는 이거 되게,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의도적인 오류를 가끔씩 이 지도 제작자들이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어떤 사실이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맞지? 다시. 자, 방금 전까지 문장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도 제작자들한테 어떤 일종의 면책 조항이 있다. 내가 만들 때는 되게 그게 최선이었는데 변화에 민감할 수 있고 변화에 영향받을 수 있어. 이 지도가 아직 틀릴 수 있어. 라는 얘기. 그런 게 놓여져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 점이요, 어떤 사실과 결부가 되냐면요, 대부분의 지도 제작자들이 의도적으로 가끔씩 오류를 만들어 놓는다는 어떤 사실이 있나 봐요. 왜 의도적으로 왜 오류를 심어, 그치? 그렇다는 점, 이 만든대요. 원, 누군가가, 자, 여기서 원은 누군가 사람이고요. cautious, 요거는 의심하는 이란 뜻이죠. 자, make가 오형식 동사로 쓰여서 누군가가 이거 해야 하는 거야. 의심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믿으면 안 돼. 의심해야 돼. 누군가가 의심해야 되고 신중하고 의심하는이 아니고 약간 미안해. 신중한. 조심하는. 자, 그래서 누군가가요, 이런 점 때문에요, 요 뒤에 거라는 점, 의도적으로 지도 제작자가 그 잘못된 정보를 심어 놓기도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이 결부되면서 이런 점은 누군가가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괜찮죠? 뭐에 대해서, 여기서 5분인 뭐뭐에 대해서라고 쓰였습니다. 신뢰하는 거. Everything on a map. 지도상에 있는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이해되죠? 자, 이것도 좀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빈칸 후보로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요런 거. 이거 아까도 별표 좀 쳐줄게요. 오케이, 잠깐만. 자, 7번 문장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러한 오류가요, 그 의도적 오류를 말하겠죠. By the way, 그런데 그 의도적 그 오류가요, are put, 두어진대요. 어떤 지도에 두어지는데요, 시그니처로서 두어진대요. 그러니까 시그니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약간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약간 굉장히 독특한 특징, 이거 나의 시그니처 메뉴야. 이렇게 하면은 카페 운영하는 사람이 요 메뉴가 저희 시그니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의 어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드러내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해석을 보니까 개별적 특징 뭐 이런 식으로 하던데, 후크는 일종의 이제 고리잖아, 갈고리. 그래서 여기선 함정이라고 쓰이고 있던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시. 자, 지도 제작자들의 이 의도적 오류가요, 의도적 오류가 근데 두어진대요, 놓여진대요. 어떤 지도에 놓여지는데요, 어떤 개별적인 특징이나 함정으로
놓여진대요. 근데 어떤 함정이냐면 can help, 도와줄 수 있는, 뭐 하도록. 지도 제작자가, 자 여기서 help가 오형식 동사죠. 지도 제작자가 prove, 입증하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case, 뭐 여기서 case를 뭐 주장이라고 해도 되고,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함정으로 이제 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오류를 지도상에 심어 놓는다 이겁니다. 근데 뭐를 입증하지? 뒤에 봐봐. 난 이 문장 보고 깜짝 놀랐잖아. 그들이 they take a copywriter violator. 자, violate는 위반하다에다가 5월 붙어서 위반자예요. 그러면 copywriter니까 저작권 위반자. 그러니까 그 지도를 뺏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지도를 뺏긴 사람, 그러니까 허락 없이 지도를 뺏겨서 출판을 하거나 어떤 자기의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지도를 뺏겼는 그 사람을 코트가 여기서 맥락상 법정입니다. 법정에다가 데리고 갈 때 그때 그 지도 제작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함정이자 개별적 특징으로서 그 의도적 오류를 일부러 심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굉장히 제일 끝에 있는 오지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사람들이 자주 안 가잖아요. 그죠? 이런 데는 실제로 지도 제작하는 사람들은 가봤겠지. 근데 일부러 그게 누군가가 이제 우리 지도를 뺏겼을 때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틀리게 했는데 한번 그대로 똑같이 뺏겨 보시던지 약간 요런 식의 나중에 뺏기면 우리가 이거 일부러 심은 건데 너 요거마저 똑같으면 너희 내 거 확실히 뺏긴 거다. 요런 걸 입증하는 수단으로서 의도적 오류를 심어놨다는 겁니다. 지도상에요. 대박이지 않아? 어떻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숙명여고에 기억나요? 한 2년인가 3년 전에 숙명여고에 어떤 아빠가 자기 딸내미한테 답안지를 유출한 거야. 그래서 아빠가 그 부장 선생님이셨거든? 그래서 답만 다 적어서 온 거지. 그러니까 국어에 2, 3, 4, 6, 8, 9, 10, 13, 뭐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그 숙명여고 딸내미들은 그 답을 다 외워서 갑자기 전교 막 몇 등 하고 막. 그래, 결국에는 그게 뽀록이 났고 걸렸어. 그래서 그때 사건 이후로 학교 선생님들이 일부러 객관식의 답을 한 개씩 약간 오류를 내요. 나는 약간 눈으로 봤거든.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 종종 답을 좀 틀리게 내는 경우를 내가 목격을 했거든. 그래서 그게 일종의 지금 여기 지도 만들기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오류를 만들어내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8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PT가 여기서 동사로 쓰였고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불쌍히 여겨라. 또 poor, 가난한, 가엾은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pleasurize가 밑에 적혀있죠. 표절자. 한 지도에 그 불쌍한 표절자를 좀 불쌍히 여기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적 오류까지 다 뺏겨버렸잖아. 그치? 자, 어떤 지도냐면요. 생산되어졌던 그리고 마켓이란 단어가 동사로 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특징, 일부러 숨겨놓은 개별적 특징들을 하나를 가지고 시장에 팔려지고 생산되어졌던 그 지도를 뺏긴 그 불쌍한 표절자를 좀 불쌍히 여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재밌죠? 그는요, 설명해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그는 그 표절자를 말하겠죠. 그는 설명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 자, 의문사, 세상에서 주어 동사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 표절자가 그 법정에 왔다 쳤을 때 그는 설명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그가 디픽트 묘사를 했냐.
어떤 것을 근데 어떤 것이야? That does not exist.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네가 어떻게 지도상에 그렸냐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아니면 존재하는 거죠. 오직 하나의 다른 곳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어떤 곳이야? 지도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요게 동격입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설명해야 되고, 아니면 오직 그 어떤 다른 지도상에만 존재하는 거야. 어떤 지도야? 요 지도인데 후즈가 나왔으니까 뭐뭐의라고 해야 되죠. 그 지도의 제작자가 데미지 입었다고, 피해 입었다고, 수란 단어가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지도 제작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 해당 그 지도에서만 존재하는, 그거를 네가 도대체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묘사를 했냐라는 걸 입증하고 설명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뺏긴 거니까. 됐죠? 그래서 지도 제작자가 이렇게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조금 이 글은 그냥 별로 어려운 소재의 내용은 아니고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죠. 지도책의 의도적 오류에 대한 글입니다. 지도책이 의도적으로 오류를 심어놨대. 그리고 지도책이 아까 이제 면책 조항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면책 조항은 자기네들이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지도는 지금 현재 제작하던 당시에는 맞는 말이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고쳐질 수 있어. 변화에 취약해. 자, 요 부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자, 요 얘기도 하나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자기의 지도를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몰래 뺏길까봐 그걸 이제 소송까지 갔을 때 그때 이거 우리가 만든 지도입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놓은 그 의도적 오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도책의 어떤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 가볼게요. 4번 질문 가보겠습니다. 19강에 4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unlike 뭐뭐와는 달리 hunter gatherer 이란 단어는 헌터가 원래 사냥하는 사람이잖아. 그치? 사냥꾼. gather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수렵 채집인들과는 달리라는 표현입니다. 수렵 채집인들과는 달리 자, pastoral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실 뭐 양치기 혹은 이렇게 양을 끌고 다니는 그 목축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그런 단어인데 자, pastoralist는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찾아볼까? 자, 이런 식으로 자,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 가축들을 이끌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약간 유목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목민. 됐죠? 보통 몽골이나 이런 쪽이 많이 그랬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비교 대상이 수렵 채집인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수렵하고 사냥하고 채집하고 모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유목민들은 돌아다니면서 가축들 데리고 다니는 유목민들은 축적했어요. 자, 뭐를 축적했냐면 그 식량의 잉여 남는 거죠. 먹는 게 좀 남았나 봐요. 그런 잉여 식량들을 좀 축적을 했대요. 이까지 괜찮죠? 남는 걸 좀 모아놨나 봐요. 뭐 하면서 자, 분사구문 나왔습니다. 허락하면서 그들의 사회가 포함하도록 허락하면서 까지 괜찮죠? 뭐를 포함시켜요? 구성원들을요. 뭐보다요? 헌팅, 게더링, 밴드. 밴드는 여기서 이제 무리 혹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렵하고 채집하는 집단들보다 더 많은 구성원이 생기게끔 야기했나 봐요. 뭐가요? 이런 식으로 잉여 식량들을 축적시킬 수 있다라는 게 결국엔 더 많은 구성원들, 그 사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끔 했나 봐요. 이까지 괜찮죠?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수렵 채집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금 당장 나무에서 따서 먹고 사냥해가지고 그냥 따서 먹고 바로 이제 칼 잘라가지고 칼로 그 호랑이 잘라가지고 먹고 그냥 그러고 그냥 말았는데 유목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음식들을 좀 쟁여놨나 봐. 뭐 가축들 데리고 댕기면서 그래서 사람들도 더 많아졌나 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There is 있어요. 또한 뭐가 있냐면요. 마크트를 이렇게 꾸민다고 봤을 때 두드러진. 그러니까 마크 할 만한이란 뜻이니까 마크가 되어져서 표시가 된 거야. 마크. 그치? 그래서 두드러지는 사회적 inequality. 이 단어 약간 맥락상 굉장히 중요한 느낌인데요. 두드러지는 inequality니까 불평등이란 뜻이잖아. 그치? 자, 이 유목 사회에서요, 두드러지는 사회적 불평등도 있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뭐에 기반한? 사이즈에 기반한. 무슨 사이즈야? 그 개인의 여기서 헐드는 가축 무리겠죠. 가축 무리. 원래 헐드가 무리, 떼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리. 그러니까 개인이 데리고 다니는 그 가축의 무리의 사이즈에 기반해서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가축 친구들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약간 사회적 불평등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런가 봐. 자, 조금 가보자. 웬 사회적 불평등, 그치? 한번 가보자. 자, 어떤 anthropologist, 인류학자들은요, 주장해요. 자, 어떤 인류학자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동물들이요. 동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홀딩이니까. 동물 자산이라고 해서 가더라, 여기서. 자, 동물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동물 자산은 represent, 나타낸다. 라는 걸 주장을 한 거예요. 뭐를 나타내요?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낸다. 부의. 잠깐만, 이런 거 단어 영감에 좀 켜놓고 들어갈게요, 얘들아. 다시. 자, 3번 문장 다시 갈게요. 어떤 인류학자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동물 자산이라는 건 좀 불안정한 부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물이 약간 좀 불안정하다, 안정적이지는 못한 부의 형태인가 봐요. 동물을 갖고 있다는 게.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이유를 설명해 주네요. 자, 접속사 비코즈가 나왔으니까 밑에 있는 게 주어 동사다, 그치? 근데 뭐 콤마 쌍콤마는 사실 달려도 되지만 뭐처럼입니다. 여기서는 as가 한 무리를 끌고 다니는, 얘들아, 아까 헐드가 무리라고 했잖아. 그 가축 무리요. 그 가축 무리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죠. 한 가축 무리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put it 했던 것처럼 이렇게 put it이라고 쓰이면 말하다라는 단어로 지금 많이 쓰였습니다. 그동안 이 수특 책에서요. put it이 말하답니다. 자, 다시 동물 자산이 왜 부의 불안정한 형태다라고 주장을 했냐면 동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바람과 같대요. 바람 부는 것과 같대요. 때때로 그것은 온대요. 근데 때때로 그것은 오지 않기도 하나 봐요. 자, doesn't 뒤에 come이 생략됐죠. 그러니까 동물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실제로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500마리를 소 500마리를 소유하고 있다 쳐. 소 한 마리에 1,000만 원 하거든요. 암소는 더 비싼데. 그러면 그 1,000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쳐도 전염병이 한번 그 동네에 확 퍼지면은 진짜 다 난리 나잖아. 엉망진창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동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바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약간 불안정한 형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요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글을 보면 글이 더 쉽게 보이겠죠? 자, 그런데 4번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지, 바로 나오지. disaster, 재해, 재난. 자, 어떤 재난이냐면 동사가 어딨어? 자, 요렇게가 동사고요. 스트라이크가 치다라는 뜻이잖아. 치다, 닥치다, 치다. 자, 왼절이 요렇게 끊겨줄게요. 자, 다시. 재난이 epidemic은 전염병이죠. 전염병이나 아니면 severe, 극심한 drought, 가뭄입니다.
극심한 가뭄이나 전염병과 같은 그 재앙 같은 게 닥치면, 그런 게 치면 wealthy, 부유한 hoarders, 그러니까 부유한 그 가축 주인은 assumed, 수동태 쓸게요. 가정되어집니다. 추정되어집니다. 어떻다고 가정이 돼요? suffer, 고통받는다고 생각이 되어진대요. 그러한 큰 손실, 그러한 큰 손실을 고통받는다고 가정이 됩니다. 이까지 괜찮죠? 자, that 이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that. 자, 큰 손실 경험하겠죠. 갑자기 가축, 소 전염병 같은 게 다 퍼진 거야. 돼지 전염병, 그치? 근데 이게 어떤 손실이냐면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될 수가 없는 그런 큰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소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어쨌든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이 그 손해를 당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소가 더 많으니까 소가 전염병에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될 리가 없다고. 나 조심하세요. 지속될 수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가정이 될 수 있다고요. 이까지 이해되죠? 너무 많으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부유한 사람들도 사실 요런 그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엔 사회적으로 평등해지는 거죠. 그렇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부유한 사람들도 그 가축들을 다 잃어버리니까 결국엔 불평등이 없어. 모두가 다 평등한 거 할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연구에서요. 자, 누구의 연구냐면, 자, 이렇게 좀 끊어볼게요. 자, South Central 이란, 저 남중부 쪽 이란에서 이거 뭐라고 하기로 했더라? 유목민이라고 할게요. 코마치의 유목민에 대한 연구에서 소시올로지스트, 사회학자 데니엘 머시갱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데디아를. 자, 답은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얘들아. 왜 답은 쉽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전 맥락이 생겼죠. 자, 그러면 방금 직전 이야기가 뭐야? 자, 요 직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냐면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지금 요 4번 문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부유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 전염병 걸리면 모두 다 자기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데디아를 발견했어. 그러면 이거는 결국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요. 사회적 불평등 지속된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전염병을 통해서 자기의 가축을 잃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게 아마 답일 겁니다. 그쵸? 답을 골라볼까요? 자, 답은요? 답이 너무 쉬운데요. 와이프 아웃이라는 단어만 알면 게임 끝나죠. 이거는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보시면 동물 재산에 있어서 불평등을 제거할 수가 없다라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렇죠? 답은 체크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왜 불평등이 야기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반면에, while이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isaster, 재앙이 before. 자, 여기서 before는 뭐뭐에게 일어나다라고 할게요. 떨어진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 before이니까, 그치? 재앙이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둘 다에게 일어나는 반면에 그들은 일어나지는 않아요. 각각에게는 일어나지는 않는데 꽤 같은 영향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겪는다 해도 부유한 사람이 겪는 수준과 부유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재해를 경험하게 되는 수준이, 그 영향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가볼게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냐면, 헐드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동사를 할게요. 자, 가난한 사람들은요,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냐면, 그의 가축 떼들을 반 잃었어. 반을 잃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frequently, 종종, 자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자, 여기서 find가 오형식 동사니까 조심하세요. 이게 목적어고요. 이게 목적 보어예요. 보어 자리에 pp 썼다는 거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것은 가축이니까요. 이 가축떼를 그 덩어리째로 하나라고 보면은 댐이라고 단수 취급하기도 해요. 집합적으로 한 덩어리 취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반틈 정도 잃었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요, 종종 발견해요. 그것이 감소됐다라는 걸 발견해요. 근데 어느 정도 감소를 했냐면 to a 사이즈 정도로 감소됐다라고 발견을 하는데, 자, from which가 뒤에서 수식하네요. 이런 거 서술형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 7번 문장은 기본적으로 요 from which가 들어가서 중요하기도 한데, 요런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요런 거. find가 오형식 동사로 쓰였고 목적 보어가 나오면서 보어 자리에 수동적인 느낌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ing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다시. 자, 이거는 단어도 중요하네요. 다시 7번 문장 다시 해석해 줄게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의 때의 반틈 정도를 잃어버렸어. 가축때의. 그런 사람들은 종종 발견해요. 그것이 감소되었다라는 걸 발견을 합니다. 사이즈로요. 어떤 사이즈냐면요,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사이즈로 그 가축이 감소됐다라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기가 불가능한 거야. 다시 일어나기가 힘든 정도의 수준으로 가축의 손실을 입은 거죠. 이까지 괜찮죠? 근데 반면에요, 부유한 사람들은요, 자, 반틈 정도를 잃어버린, 자, 똑같은 상황이죠. 반틈 정도의 그의 가축떼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종종 남겨진대요. 뭐와 함께 같이 남겨지냐면요, enough animal, 충분한 동물 과 함께 남겨진대요. 그러니까 반틈을 잃어도 충분히 다시 그러니까 충분한 동물들이 또 나머지 남아있다 이겁니다. 어떤 동물들요? rebuild,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재건하다, 다시 만들다. 큰 어려움 없이 그 가축떼들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충분한 동물들과 함께 남겨졌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직도 여전히 충분한 동물들을 가지게 된 상황이니까 결국엔 이 말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읽어보면 사회적 불평등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목 사회에서는, 자, 잠깐만. 그럼 얘들아, 이게 완전 빈칸 오본데? 됐죠? 두드러지는 사회적 불평등 맞잖아, 맞지? 자, 그리고 요 번문장 위치 좀 조심해 주시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벗은요, 그쵸? 그리고 연결사도 딱 2개네요. 요런 것도 연결사 조심해 주세요. 자, 유목 사회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사회적 불평등이 있다라는 글인 거죠.
그러니까 가축 수가 작은 사람들이나 가축 수가 많은 사람들이나 둘 다 전염병 피해를 입게 되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재기가 불가능한 정도로 가축 수를 상의 그 수를 손해를 입고 부유한 사람들은 좀 반틈 정도 잃어버려도 충분히 다시 큰 어려움 없이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글입니다. 됐죠? 고생하셨습니다. 40분 정도 지났네요. 자, 복습 한번 해주시고요. 안녕.